안녕하세요. 영감을 주는 여자 김영감입니다. 요즘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그 소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소설을 사실 많이 읽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대부분 이제 에세이나 인문학이나 아니면 뭐 일과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을 자주 읽어왔는데 소설을 한강 이번에 이제 노벨 문학상 받는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떤 걸 읽었는지 한번 책장을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한강 소설 중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게 읽었던 책들이 있고, 그리고 그 즈음에 또 나는 어떤 소설을 읽었지? 또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서 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한 서너 권 정도를 추렸었고, 이 서너 권을 한꺼번에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다가 이게 이제 한 권 한 권 다시 쭉 열어보고 또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을 가볍게 스케치를 해보니까 이거는 세 권을 다 한 영상으로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마음에 품고 싶은 책이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랑과 나의 사막이에요. 이 작가가 천선란이라고, 최근에 저는 사실 이 소설 작가의 책을 읽지는 않았었고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빌려줘서 우연히 읽게 됐거든요.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은하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빌려줬었고 그때 단숨에 읽었죠. 그래서 이 책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소장하고 싶어서 빌린 책은 돌려줬고 제가 새로 구매를 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일단 뭐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현대문학 핀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043 해서 43번째 책인 것 같아요. 현대문학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천선란 작가 외에 신진 작가들, 소설가들의 글을 이렇게 크지 않게 아담한 사이즈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작가들이 있습니다. 좀 낯익은 작가들도 있고 김초엽 작가 되게 유명하죠. 이주란 작가, 그리고 뭐 문진영 작가, 듀나도 계시고 정지도님도 있고 편혜영님도 계시고 이기호님도 있고 김금희님도 워낙에 유명하시죠.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작가님들의 글들을 이런 현대문학 핀 시리즈로 소설선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그래도 제가 좀 소개시켜준 또 다른 배경은 보통 이제 소설이란 제한이 없으니까 굉장히 뭐 장르나 형식이나 표현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죠. 한계가 없고 다 담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좀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난해한 소설도 상당히 많고 또 좀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험들이 아마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 장르의 소설들을 좀 접해봤지만 SF 소설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편견이 있죠. 근데 이 랑과 나의 사막은 너무나 인간적인 SF의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 매우 인간답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오히려 로봇이 등장하고 또 이게 막 20세기, 21세기가 아니라 49세기를 다루거든요. 그리고 로봇이 등장하고 그 안에 또 다른 로봇이 나오고 외계인이 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소설이라고 느꼈어요. 오히려 그런 이제 로봇이라든지 외계인의 어떤 캐릭터를 빌려서 더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과 장점들을 부각시켜주지 않나, 좋은 대조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소설을 보통 이제 읽고 덮었을 때 큰 울림, 너무나 큰 어떤 마음의 동요 같은 게 일었을 때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또 소설이 가지고 있는 힘이긴 한데 다른 인간 군상과 어떤 심상,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위안과 공감을 받는다. 특히나 저는 이 책에서 가장 큰 어떤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위안, 위로를 떠올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소설은 읽는 맛이 있죠. 그 글을 묘사하고 표현하고
어떤 전반적으로 흐르는 맥락이나 행간 사이사이에 녹아져 있는 그런 작가의 기법, 의도,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또 읽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는 굉장한 자극을 주죠. 아, 이런 관점이 있다고? 이렇게 세상을 본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여정이 있다고? 그런 거에서 영감을 받고 새로움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에세이도 한 번씩 읽고 또 자기계발서라든지 시는 자주 읽지는 못하지만 또 이런 걸 통해서 대리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소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죠. 모든 것은 자기 안에 있다. 깨달음의 주체, 갈등, 어려움, 두려움, 집착, 끊임없는 질문들에 대한 답이 결국은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게 책의 미덕인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고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느끼는 메시지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도 그것에 다가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안에 있는 소설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작가의 말을 좀 서두에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삶의 목적을 잃은 후에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상실을 겪잖아요. 물건하고도 헤어지기도 하고 또 친구랑 헤어지기도 하고 어떤 공간과 이별도 하고 어떤 상황과도 이별하죠. 많은 상실과 헤어짐, 이별을 겪고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특별한 관계, 특별한 마음,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목적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때 거대한 상실은 굉장한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위로해주는 책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 상실이라는 거를 겪고 나면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겪고 나서 마음이 헤매고 여러 가지 감정의 동요를 겪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애도라고 예전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리를 찾는 과정, 다시 질서를 잡는 것이 저는 어떤 상실 후에 겪는 애도의 경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저도 그런 큰 어떤 상실의 아픔과 경험을 겪고 또 이런 작가의 말과 메시지들을 보면서 느낀 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구나.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여정을 겪고 전혀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시작이 비로소 애도의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가 이런 마음으로 그 글을 썼대요. 누군가 머물다 간 자리에 계속 물을 붓는 마음. 그런 상태와 그런 사람과 그런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저의 일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가끔 잊어도 땅이 메마르지 않게 비가 내릴 것이고 심심하지 않게 새가 앉았다 갈 것이며 잠시 눈을 돌린 사이 잎이 움틀 수도 있다는 말을 가장 먼저 그 마음에 해주고 싶었습니다. 고고는 삶의 목적을 잃고 떠나지만 메마른 사막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나누고 희망을 봅니다. 상실된 마음의 여정도 이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짧은 여정을 엮어 보냅니다. 2022년 10월 선란 올림. 고고는 랑이 다른 시대에 태어났어요. 랑은 49세기에 태어난 인간이고 고고는 지금 이 시대의 즈음일 수 있죠. 전쟁이 일어나서 온 지구가 사막과 물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녹지란 찾아볼 수 없는 지구가 온통 바다와 사막으로만 구성이 된 그런 참담한 시기에 태어났다가 멈춰서 결국 49세기 랑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그래서 만나는 랑과 나, 그러니까 고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직 서로만이 의지가 되고 친구처럼 지내오다가 고고는 로봇이니까 명령어에 의해서만 작동을 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만 목적이 되는 삶을 다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직 랑을 위해서만 살고 랑과의 추억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랑이 어른이 되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 죽었던 순간부터가 이 소설의 시작이고요. 그 시점부터 랑은 목적이 없고 어떤 명령어를 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야 돼요.
자기의 전부였던 목적을 다 상실하고 그런 삶을 시작하는데 스스로 질문을 해요. 왜 내가 태어났으며 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살아가야 하니까. 살아남아 있으니까. 뭐 죽지 않았으니까. 목적도 의미도 이유도 없이 일단 길을 떠나죠. 그 과정에서 랑의 친구 지카라는 친구도 만나고 또 버진이라는 인간도 만나고 살리라는 외계인도 만나고 그 새로운 접점들을 하나하나씩 점들을 만나면서 이 고고가 했던 건 계속 과거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랑과의 추억들이에요. 그 추억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복습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실행해보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봇이었고 명령으로만 수행을 했고 오직 자기를 이끄는 그런 명령하는 인간에 복종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이 그 목적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한테 명령을 해주는 랑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소설의 끝은 고고가 생각한 대로 가요. 본인의 의지대로. 그게 저는 이 소설의 핵심인 것 같아요. 목적과 이유를 결국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로봇인데. 그리고 그 로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로봇다움, 로봇스러운 것들이 사실 지금 사는 현대인한테도 충분히 있거든요. 저 역시 그런 면이 있고. 사실 인간적이지 못하고 잉여롭지 못하고 그런 관점들이 이 고고의 여정을 통해서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T인 사람 많죠? 저도 CEO 테스트 같은 거 하면서 보니까 ENTP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어떤 개연성이나 납득할 만한 그 정황이나 이유가 없으면 사실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고 특히 일을 하다 보면 더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이에요. 판단력도 그렇고 어떤 결과를 내리는데도 그렇고 기준점이.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걸 한번 돌아보고 좀 기울어진 저의 성향이나 그런 마음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소설 안에 나오는 글이기도 하고 그 작품 해설을 해준 오정현님의 그 메시지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전과 후를 전적으로 설명해주는 좋은 문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에는 감정이 들어가고 사진에는 의도가 들어가지. 감정은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의도는 해석하게 만들어. 마음을 움직이는 건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인간은 정지에 있는 그림을 보고 파도가 친다고 바람이 분다고 여인들이 웃는다고 생각하지. 사진은 현상의 전후를 추측하게 하지만 그림은 그 세계가 실제한다고 믿게 돼. 이게 여기 소설 1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인간 랑이 아닌 로봇 고고가 한 이 말은 랑과 나의 사막을 관통한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막은 단숨에 그림이 된다는 랑에게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라고 덧붙이며 설명한 거죠. 사막이라는 현상을 사진으로 인식하는 로봇은 사막이 생긴 이유와 결과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목적에 다다를 방법을 고민하겠지만 인간은 광막한 사막에 오아시스가 실제한다고 믿기에 무모한 결심을 실행에 옮긴다. 랑과 나의 사막이라는 그림은 결국 그림이 아닌 사진으로 세상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고고가 사막을 그림으로 바라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오정현님의 내용에서도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되기는 하는데요. 흔히 애도를 여행에 비유한다. 이 주석에 나와 있는 또 글을 빌리자면 이건 2022년에 나온 아몬드의 그 뉴욕 정신과 의사와 사람 도서관 나종호 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흔히 애도를 여행에 비유한다. 훌쩍 떠났다가 시간이 지나 제자리로 돌아와 일상을 영위하는 여행. 하지만 애도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의미한다.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잃은 나를 잃기 전의 나로 돌아가게 만들지 못한다. 애도는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나는 과정이다. 애도란 가장 시효가 긴 감정, 그리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긴 줄거리를 다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굉장히 가볍고 얇아요. 그래서 읽게 되면 각자의 어떤 상실과 그것을 극복해내가는 여정,
대해서 복귀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통해서 좋은 여행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내가 잃어버렸던 인간다움, 내가 좀 외면했던 내 안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계기, 자극이 됐다. 좀 더 용기 있게 내 삶을 다시 마주할 수 있고 내가 그 커다란 상실 뒤에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말 자기다운, 자기스러운 그런 결심을 서게 하는 책이 아닐까라고 또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유사한 책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사람과 헤어짐, 연인과의 이별, 저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소중한 가족을 또 최근에 보내본 경험이 있어서 이 책이 굉장히 강렬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제 어떤 감정에 치우쳐져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여러분들도 담담하게 좀 드라이하게 각자의 크고 작은 상실이나 헤어짐, 이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직면하고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이제 돌아보고 그래서 다 털고 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 가까운 그리고 긴 미래를 용기 있게 바라보면서 각자의 자기다운 목적과 이유를 찾아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또 특히 좀 읽기 편한 잘 읽히는 책들 위주로 몇 권을 제가 골라놨어요.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제가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가 틈틈이 잘 기록해 놓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